자, 채우기 밀도는 외벽 두께를 제외한 안쪽입니다. 안쪽을 얼마로 채울 건가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보통 평균은 20%, 15에서 한 20%만 잡으시면 되고요. 꼭 꽉 채워야 된다 그렇다면 100%를 하시는 게 맞고요. 아니면 속을 이제 비워서 뭐죠? 그 무드등 같은 걸 만든다고 하신다면 0%가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설정에서 레이어 높이 한 층 한 층 한 층의 높이죠. 그 다음에 노즐 온도, 베드 온도, 채우기 밀도 총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는 사실 알면 좋지만 알면 더 잘 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본 설정값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레이어 높이는 0.2, 그 다음에 노즐 온도는 205도, 베드 온도는 60도 대신에 채우기 밀도를 100%로 바꾸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나오죠. 서포터. 자, 서포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서포터라는 부분들은 뭐죠? 아까 봤을 때 채우기죠. 지지대죠. 지지대를 어떻게 하는가? 자, 잘 모를 때는 생성 위치를 모든 곳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모든 곳으로 잡고요. 일단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냥 생성 위치만 모든 곳, 그 다음에 서포터의 구조가 지그재그로 된다는 것만 하시고요. 이제 베드 고정에 가보겠습니다. 베드 고정에 레프트라는 게 나옵니다. 자, 레프트로 되어 있으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었으면 적용하고요.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3D 모델 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할 수 있죠? 예,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있는 레이어 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이어 뷰에서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제 아까 좀 전에 간편 모드 했을 때랑 차이는 없습니다. 이제 외형이죠. 시각적인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.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? 서포터 위치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. 서포터 위치도 다 똑같고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출력 시간입니다. 출력 시간이 31시간으로 지금 저는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? 우리가 채우기 값이라고 했죠. 예, 채우기 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? 100%로 했습니다.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아래로 위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무릎 부분에 꽉 찼죠. 자, 지금 아마 3D 모델에 문제가 있어서 모델링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어깨 부분이죠. 꽉 차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데 3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설정에 가셔서 채우기 값을 0%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시 설정에 세팅이죠. 세팅에 채우기 밀도를 0으로 만들고요. 자,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G코드를 만들고 있죠. 자, 아까는 좀 전에는 100%일 땐 31시간이었고요. 자,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나오나요? 예, 16시간입니다. 거의 한 2분의 1로 줄었죠. 그리고 속을 한번 볼까요? 자,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속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종아리 무릎이죠. 무릎 쪽 보이시나요? 자, 어떤 두께를 제외하고는 예, 설정값이죠. 여기 지금 빨간색,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께를 제외하고는 다 속이 비워져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왜 서포터가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생기냐면
아마 모델 하시는 분이 다리 부분은 모델링 할 때 아주 꽉 찬 상태의 모델링을 하셨고요. 여기 상체 부분은 아마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두께를 따로 주신 것 같아요. 내가 따로 이렇게 두께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무릎 부분이죠. 무릎 부분과 같은 이런 허벅지나 이런 부분이죠. 팔 손목이죠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. 이제 모델러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두께를 주고 만들었다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설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설정이죠. 설정하는 채우기 값이죠. 채우기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? 출력 시간이 영향을 받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기본적으로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한 20% 정도만 잡는다고 했죠. 그래서 세팅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채우기 밀도를 이번에는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G코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. 자, G코드를 만들고 있네요. 자, 방금 전엔 0%였고요. 지금은 20%입니다. 자,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죠? 19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연두색 부분이 보이시나요? 연두색 부분. 이게 바로 채우기 값에 따라서 꽉 지금은 20%니까 이렇게 나옵니다. 아까 0% 있을 때는 어땠죠? 이런 연두색이 나오진 않았고요. 그다음 100%일 때는 아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자죠. 이런 격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져 나왔습니다. 자, 저희는 어쨌든 한 20%로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3D 모델링을 출력 데이터를 만들 때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기 앞쪽만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뒤로 꼭 확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.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지금은 최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, 지금은 최대 사이즈라서 무조건 출력이 돼요.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아이언맨을 좀 너무 시간도 한 19시간 걸리고 하니까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지금 이 3D 레이어 뷰에서는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? 3D 모델 뷰죠. 화면 오른쪽 세로 줄에 첫 번째 있죠? 3D 모델 뷰어로 가서 자,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아이언맨을 클릭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죠? 확대 축소를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배율을 어떻게 하냐면 한 0.4로 바꿔주세요. 그럼 굉장히 많이 줄겠죠.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줄 겁니다. 그죠? 자, 한 거의 절반 크기로 줄었으니까요. 자, 얘를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요. 다시 G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레이어 뷰어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뭔가 사이즈 크기만 차이 날 뿐이지 어떻게 보면 결과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종아리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슬라이드 바로 움직여 보겠습니다. 자, 위에서 볼까요? 위에서 보는 화면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부츠죠. 바닥에서도 쭉 올라오는데 자, 보이시나요? 여기 구멍이 생겼습니다.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구멍이 생겼습니다. 몇 군데가 구멍이 생겼어요. 여기도 지금 생겼습니다. 분명히 아까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니까 모델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레이어 뷰, 즉 출력할 때 어떤지
보니까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건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노즐과 관계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쓰는 3D 프린터 노즐은 0.3mm죠. 0.3mm니까 제일 작게 그리는 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선이라고 할게요. 이 한 선에 한 줄의 길이가 너비가 0.4입니다. 근데 0.4밖에 못 그리는 프린터한테 0.2로도 그려줘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그릴 수 없습니다. 그죠?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볼펜 있죠, 볼펜. 0.7mm 볼펜을 딱 껐는데 그러면은 폭이 0.7이겠죠. 근데 그걸 0.4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0.7은 0.7 볼펜이죠. 이제 너비로 그림을 그리는데 0.4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? 더 가는 볼펜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.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. 3D 프린터는 0.3mm이기 때문에 0.4보다 더 작다면 아예 출력을 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. 물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즉 0.4까지는 그릴 수 있습니다. 0.3은 못 그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크기를 최대 크기로 해서 아까 그러면 아마 19시간 걸렸었죠. 자,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. 자, 어쨌든 19시간입니다. 근데 자, 지코드가 왜 이렇게 느릴까요? 자, 어쨌든 자, 그럼 나올 동안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? 자, 0.4, 즉 노즐이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트 노즐 직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0.4를 쓰기 때문에 0.4보다 작다? 그러면 0.4까지는 기록이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0.4보다 작은 건 출력이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레이어 높이, 한 층 한 층 한 층 쌓는 높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? 노즐 온도 또는 뭐 프린팅 템퍼러처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재료를 녹이는 온도입니다. 재료를 녹이는 온도고요.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죠? 베드 온도, 뭐 히트 베드 뭐 또는 뭐 베드 템퍼러처 이렇게 나오는데 출력 조형판이죠. 조형판을 어떻게 보면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뜨끈뜨끈하게 잡아주는 출력물을 잡아주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PLA는 대부분 한 60도, 그 다음에 ABS는 뭐 90에서 100도 정도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게 뭐였죠? 채우기 밀도. 외벽 두께라고 하는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외벽 두께라고 하는 내가 설정 값을 제외한 안쪽을 어떻게 몇 퍼센트로 채울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보통은 저는 이제 20%를 기본으로 씁니다. 그래서 20%를 쓰다가 내가 꽉 채워야 돼. 꽉 채워야 돼. 이러면 어떻게 해요? 100%고요. 난 속을 비워서 뭐 무드등을 만들 거야. 이러면 당연히 0%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사실은 한번 설정하고 나면 고급 모드는 한번 설정하고 나면 실제로 바꾸는 건 이제 스피드, 그 다음에 뭐 채우기 값, 그 다음에 뭐 서포터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 정도입니다. 그것도 귀찮으면 사실 서포터는 그냥 모든 거 해놓으시면 돼요. 그럼 실제로 바꾸는 건 오늘 배운 채우기 밀도와 또 다음 시간에 할 스피드, 출력 속도죠. 출력 속도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요. 나머지는 한번 설정한 값에서 거의 수정하지 않습니다. 자,